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진단해보는 시간 알고란 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는 조금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혹시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호재를 볼 수 있을까? 네.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대를 하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국내의 이제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예. 네네. 옛날에는 좀 뭐 국내 맞아요.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한 2017년, 그쵸, 18년 그쵸. 이때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매수세가 가격을 움직일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야, 한국 정책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다면서요. 네네. 예. 그만큼 뭐 거래량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특히 지난해 1월에 이제 ETF 출시된 이후로는 거의 미국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들어가는 것 완전히 같습니다. 넘어갔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쵸? 미국 SEC 의장이 누가 오느냐가 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재명 정부 기대감이 코인 시장에 반영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뭔가가 나오면 아마 이른바 이제 김치 코인들에는 개별적으로 약간 주식 시장에 왜 특정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뭐 약간 뭐 ICO를 허용해 준다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뭐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육성하겠다든가 스타트업 느낌으로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그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고요. 오히려 그 환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 가격으로 보자면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아마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특히 어제 국내 증시가 워낙에 활활 불탔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혹시 코인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 뭐 요즘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셔서 오히려 국내 증시가 활활 불타니까 또 그쪽으로 갔나요? 네,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예. 했잖아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약간 반사작용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제 김프가 붙으면서 원화 가격도 안 떨어지는 약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그대로 오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표시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떨어진 만큼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그냥 똑같이 유지되는 현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김프가 별로 안 붙었어요. 김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자면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 투자에 대한 그 강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코인 안 하시고 국장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군요. 국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김프가 안 붙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게 좀 핫해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좋게 보시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이름을 딴 지갑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제 그 밈코인 있잖아요. 요 TRUMP 요거 개발자들이 네. 암호화폐 플랫폼 매직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와 손을 잡고 공식 지갑인 트럼프 TRUMP를 출시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야, 또 뭐 만드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히려 이 트럼프의 진짜 이제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야, 그거 우리랑 얘기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장남 같은 경우에 야, 우리 트럼프 원래가 이거 아무 관련 없다. 우리 트럼프 일가와. 그리고 말한 게 뭐냐면 조만간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트럼프 일가가 관여된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우리 자체 원래 출시할 거야.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밈코인 트럼프 개발자들이 만든 그 지갑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랑 상관없다. 그건 그냥 진짜 밈이군요. 네, 이쪽에서 그냥 우리 트럼프 요 이른바 이제 IP를 갖다가 쓴 거고 진짜 지갑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어차피 있어요. 나오긴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약간 시장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공식 지갑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그 이른바 이제 호가호위하려는 세력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갑 만들 건데 호기호화하는 세력들이 뭔가 지갑을 만드니까 이쪽이 먼저 선수를 쳤다라고 지금 트럼프 아들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SNS 상에 사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베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별로 SNS 활동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라고. 그리고 공식 우리 거는 상관없어. 라면서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게 누가 트럼프 공식 원래를 발생하느냐, 출시하느냐는 상관없이 이른바 이제 트럼프 일가도 그렇고요.
그 일가의 이제 활동을 보고서 트럼프를 호가호위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다 시장에서는 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좀 약발이 떨어졌달까요? 예. 초반에 나왔을 때는 트럼프 미코에 나왔을 때 정말 시장이 크게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른바 이제 트럼프 좀 약발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감 있잖아요. 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요새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약간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관세도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는 조금 뭐 관세가 나와도 아 그렇구나 이러고 알고 넘기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약발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도 살짝은 조금 덜 민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어떨까요? 파월 의장이 이제는 좀 나설 때가 좀 됐거든요. 시장에서 간밤에 또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라고 표현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코인 시장, 이 코인이 금융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인 시장에 있었던 어떤 버블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금융 시장으로 전이가 돼서 이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라는 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예. 달라진 흐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풀리는 거니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호재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코인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월가 참여자들 마찬가지고 그럼 파월이 빨리 물러나고 트럼프가 원한 사람이 와서 금리를 낮추길 바라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상징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 시장에서는 금융 시스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월이 만약에 사임을 한다, 물러난다, 이러면 오히려 이거 시장 흔들리는 불확실성 커지면서 야 진짜 미국 금융시장 안 되겠네, 오히려 미국을 팔고 떠나야 되겠네, 이거 비트코인도 약간 문제 있을 수 있나, 라면서 문제로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혹시 SNS 상에서 파월 사임 루머가 돌았었잖아요. 루머가 돌면서 시장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질간 비슷합니다. 코인 시장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확실히 끊어줘야 되는 거고,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건 규제 명확성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월 의장이 확실히 좀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계속 뭐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뭔가 좀 유연한 그런 모습만 조금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일론 머스크와 XRP, 리플과의 어떤 관계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일단은 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도 그렇고 약간 저는 해외 느낌도, 이게 어떤 코인 뉴스는 과소 보도가 되거나 어떤 코인에서 과대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과대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과대 보도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자면 그 보도는 그냥 다 되는데 국내에서 전해질 때 국내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저 구석에 있는 뉴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국내 퍼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뉴스 역시나 그냥 정말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국내에 워낙 XRP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내 뉴스로 전해진 것 같고요. 사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에 9은 그냥 다 루머, 소문, 그리고 누군가가 그냥 트윗을 올린 거, 나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본인의 뇌피셜을 올린 게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것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을 한번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과거의 민주당 출신 리더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공약집도 쭉 봤는데 현물 ETF 출시가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고, 현물 ETF 출시에 열려 있는 대통령이라면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공약으로 보자면 이제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이게 핵심 공약입니다. 뭐 사실 공약만 놓고 보자면 앞서서 있었던 그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스탠스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트럼프랑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의 우리나라의 약간 코인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보자면 바이든 정부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랬죠. 우리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이게 그냥 세계적인 흐름이었던데 이제 24년 1월에 ETF 출시되면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코인 쪽을 약간 밀어줘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 매수 주체를 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달러 예. 패권 강화 이런 게 그 글로벌 기조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 와중에 그 흐름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뭘 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대선 공약을 내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이 다 아니면 시장에 있는 업계 관계자들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공약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실 윤석열 그 후보 시절이죠. 공약을 내놨을 때도 코인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켜진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공약만큼 공약이라도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공약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이제 참모진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투표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진짜 대통령의 의지인지 의중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많이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고민돼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꼭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가? 그것도 조금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쓰이는 거 보면 99%가 달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담보 자산을 예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걸로 해야 되거든요. 안정성 있는 거. 예.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그 쿠폰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 단기 국채로 채울 거고 그게 미국 재무가 추산한 게 28년엔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 그러면 2조 달러 규모면 지금 일본이 들고 있는 채권보다도 더 규모가 큰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 그 국채의 매수 주체가 되면서 이른바 이렇게 되면은 국채를 발행을 했을 때 네. 누가 사줄까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완전 묘수네요, 미국. 네, 입장에서. 미국이죠. 완전 묘수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입장이거든요.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은 다시 말하면 달러 패권의 강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 자국의 뭔가 경제력이 약하거나 통화 시스템이 약한 곳들은 자국 통화가 완전히 무너질 수가 무너지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남미 쪽 가보면 다 달러 쓰잖아요. 자국 통화는 완전 인플레 때문에 못 쓰는 화폐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화폐 개혁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막 100%에 달하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가에서는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되면 결제도 편해지고 하면 아마 그야말로 진짜 완전 통화 주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를 플랫폼이라고 보자면요. 사실 국경 간의 플랫폼이 닫혀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닫혀 있는 국경 안에서 이제 원화라는 플랫폼이 그렇죠. 쓰이는 건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경이 없는 셈인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폐쇄된 시장 안에서 쓰였던 원화의 경쟁력과 달러의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야 하는데 해야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잘해야 되는지는 또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 잘해야 되겠지만 잘 될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냐면 그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 화폐라고 하는 건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법정 화폐라고 했을 때 원화가 했을 때 이거는 국가에서 강제하고 이게 막아두고 여기서는 원화만 써라고 하니까 잘 쓰이고 있었던 건데 예. 말씀드린 대로 국경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시장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통화 주권을 위해서 해야 하긴 해야 할 텐데 그럼 하게 되면 잘해야 될 거잖아요. 잘하려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뭔가 잘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쓸 수 있는 그 용처가 있느냐 달러에 비해서
아직은 딱히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하지만 통화 주권 측면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인데 이거 하면 정말 우리가 잘 많이 될까? 쓸까?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답은 진짜 하는 김에 잘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묘수를 갖고 맞아요. 있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물 ETF는 요 부분에 할만하지 대해서, 않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고요. 예. 일단 현물 ETF가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개인들은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ETF는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현물 ETF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에서 이 비트코인 투자가 이제 가능해지는 괜찮네요. 거죠. 예, 예. 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개인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 이 현물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좌도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그것까지 진행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라는 측면에서 개인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글로벌 금융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ETF가 도입이 되면 이야말로 이제 투자자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규정상 그리고 재무제표 관리상. 그럼 이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자기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현물 ETF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현물 ETF 투자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IBIT 투자가 안 돼요. 블랙락 ETF. 그러면 허용한다는 건 개인이나 기관들, 법인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자산운용이 코스피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효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ETF를 추적 오라 트래킹 에러라고 하잖아요. 그 기초자산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려면 그리고 이게 위험을 해지하려면 이른바 선물 ETF가 있어서 숏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선물 ETF가 없어서 숏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숏 시장이 없고요. 그러면은 이게 국내 운용사가 국내 거래소에 ETF를 상장하기 위해선 너무 거쳐야 될 단계가 좀 많습니다. 장애물이 좀 많고요.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앞서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춰서 좋은 공약들을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정말 하는 김에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따져가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 숙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